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오토바이와 함께 날아간 신랑. 2002년 베트남 하노이.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마을에서 한바탕 큰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신부란과 신랑퉁의 결혼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모여 잔치를 준비했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신부는 하얀 전통 아오자이를 입고 단아하게 서 있었고, 신랑은 연신 긴장된 얼굴로 손을 비비고 있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는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신랑이 신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결혼식장까지 직접 모셔오는 것.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 이런 식으로 신랑이 신부를 태우고 이동하는 전통적인 퍼레이드가 종종 열리곤 했다. 퉁은 결혼을 축하하러 온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었다. 내가 오늘 신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태워줄 거야. 그는 새로 장만한 반짝이는 빨간색 혼다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리고 신부란을 조심스럽게 뒤에 태운 뒤 결혼식장까지 싱싱 달릴 준비를 했다. 문제는 퉁이 오토바이를 제대로 운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 결혼식 전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퉁은 큰 소리를 쳤다. 오토바이? 이 몸이 모를 것 같아? 그냥 출발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드디어 출발 시간. 친척들과 친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퉁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부앙.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부라는 조심스럽게 퉁의 허리를 잡았다. 퉁은 긴장된 얼굴로 클러치를 당기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런데 붕! 퉁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급출발했다. 너무 세게 가속하는 바람에 신부라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신부는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신랑 퉁이었다. 그는 신부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최고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으아! 결혼식장에 모여있던 하객들은 경악했다. 신랑이 신부를 두고 혼자 날아갔다. 퉁은 필사적으로 오토바이를 멈추려 했지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헷갈리는 바람에 오히려 속도가 더 빨라졌다. 붕! 결국 퉁은 결혼식장 정문을 뚫고 그대로 안으로 돌진했다. 하객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결혼식 테이블 하나가 산산조각이 났다. 쾅! 오토바이는 멈췄지만 퉁은 그대로 결혼식 케이크 위로 착륙하고 말았다. 새하얀 크림이 신랑의 얼굴을 덮었고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한편 신부라는 먼지를 털며 천천히 결혼식장으로 걸어왔다. 신랑 퉁을 본 순간 신부의 눈에서 번개가 번뜩였다. 이게 뭐야? 우리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퉁은 얼굴에
케이크를 잔뜩 묻힌 채 웃으며 말했다. 아, 자기야. 예상했던 결혼식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이벤트였지. 하객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신부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 베트남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결혼식이 성대하게 마무리되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엉뚱하고 실수투성이어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다. 이 사건은 마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고 퉁괄안의 결혼 생활 내내 신랑이 신부를 두고 날아갔던 전설적인 날로 남았다. 제목 별이 된 약속. 2001년 베트남 중부 후에의 작은 마을. 마을에는 하늘을 닮은 소년이라 불리는 10살짜리 꼬마가 있었다. 이름은 권. 권은 늘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는 걸 좋아했다. 엄마, 저 별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별들은 서로를 지켜보면서 빛을 내는 거란다. 어머니의 말에 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별이 되면 엄마를 지켜줄 거야. 어머니는 웃으며 권을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권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쳐버렸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백혈병이었다. 그때부터 권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했다.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겨우 돈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권은 병원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우와, 우주에 가는 사람들이 있대. 텔레비전에서는 베트남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러시아 우주선에 타고 우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엄마, 나도 언젠가 우주에 가서 저 별들을 직접 보고 싶어.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권이 꼭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권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천문학자가 병원을 방문했다. 이 아이가 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는 오래된 천체망원경을 가져와 권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맑은 밤 쏟아지는 별빛 속에서 권은 숨을 죽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천문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 그 별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단다. 정말요? 권의 눈이 반짝였다. 며칠 후 천문학자는 권의 이름을 딴 권2001이라는 이름의 별을 국제천문 데이터베이스에 공식 등록했다. 이제 내 이름은 영원히 하늘에서 빛날 거야. 권은 눈물을 글썽이며 천문학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내가 별이 되면 엄마가 날 찾을 수 있겠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몇 달 후, 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해 작은 추모식을 열었고 어머니는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의 별을 찾았다. 그날 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이 바로 권이야.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래, 내 아들.
이제 별이 되어 나를 지켜보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들의 빛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때로는 밤하늘의 별빛이, 때로는 따뜻한 바람이 되어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다. 제목: 쌀국수 한 그릇의 기적. 2002년 초여름, 하노이의 작은 길목에 위치한 오래된 쌀국수 가게. 주인 할아버지 은구엔 반띠는 매일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신선한 쌀국수를 삶아 손님을 맞았다. 띤 할아버지는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동네 사람들과 여행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 삶의 보람이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는데 작은 골목에서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사람은 이웃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쩐 씨였다.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오나? 시장에 갔는데 난생 처음 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도둑이 잡혔는데 그 도둑이 가게에서 일하던 젊은 친구래요. 하노이의 재래시장 한편에서 젊은 남자가 웅크린 채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는 이웃 가게에서 일하던 후이라는 청년이었다. 정말 훔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다. 그가 훔친 것은 다름 아닌 쌀 한 포대였다. 어머니께서 아프신데 돈이 없어서 병원비도 부족하고 최소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쌀을 훔쳤다고 봐줄 순 없지. 하지만 띤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가가 후이에게 물었다. 배가 많이 고팠겠구나. 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띤 할아버지는 경찰을 향해 말했다. 이 친구를 내게 맡겨주시오. 하루 종일 내 가게에서 일하면 쌀도 주고 밥도 먹게 해주겠소. 경찰은 고민 끝에 후이를 풀어주었다. 후이는 띤 할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그를 경계했지만 후이는 성실하게 일했고 띤 할아버지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그날 저녁 후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끓인 쌀국수를 한 그릇 받아들었다. 이게 내 몫이다. 그 한 그릇은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다. 뜨끈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후이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후이는 띤 할아버지의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몇 달 후 후이는 가게에서 직접 면을 만들 줄 알게 되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히 대했다. 띤 할아버지는 그를 아들처럼 여기며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관광객이 가게를 찾았다. 그는 프랑스에서 온 음식 칼럼니스트였다. 이곳의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후이가 정성껏 끓여낸 쌀국수를 먹은 칼럼니스트는
감탄했다. 이건 베트남에서 먹은 쌀국수 중 최고입니다. 그의 글이 신문에 실리면서 띤 할아버지의 가게는 유명해졌고 후이는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맞이했다. 몇 년이 지난 후 띤 할아버지는 가게를 후이에게 물려주었다. 이 가게는 네가 이어가야 한다. 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쌀을 훔치던 젊은이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의 쌀국수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가게는 여전히 하노이의 작은 골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띤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후이의 삶을 바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제목 노래하는 거리의 소녀. 2003년 베트남 호찌민시. 번화한 거리 한쪽에서 어린 소녀 한 명이 낡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강물처럼 흘러가는 내 인생.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거리 곳곳으로 퍼졌다. 소녀의 이름은 린. 겨우 12살이었지만 하루 종일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린의 어머니는 심한 병을 앓고 있었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린은 학교 대신 거리로 나왔다. 잘했어, 린. 이걸로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겠구나.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린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었다. 어느 날 밤 린이 평소처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다.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서서 린의 노래를 듣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내 목소리 정말 아름답구나. 그는 음악 프로듀서 팜 투안이었다. 베트남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곡들을 만드는 유명한 작곡가였다. 린, 너 음악을 배워볼 생각 없니? 린은 깜짝 놀랐다.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엄마를 두고 어떻게 음악을 배우러 갈 수 있단 말인가? 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저는 엄마를 돌봐야 해요. 팜투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후 팜투아는 린의 집을 찾았다. 그는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너의 재능을 그냥 거리에서 묻히게 둘 순 없어. 내 목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그날부터 린은 정식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낮에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저녁이면 팜투안의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익혔다. 린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했다. 그리고 마침내 린은 작은 무대에 서게 되었다. 2005년 린은 첫 번째 공식 공연을 가졌다. 관객들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를 위해 부릅니다. 린이 부른 곡은 베트남 전통 발라드에 현대적인 멜로디가 가미된 곡이었다. 린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공연 이후 리는 베트남 전역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소녀는 이제 국민 가수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엄마, 저 이제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단순했다. 리나, 너의 목소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란다. 계속 노래해줘. 그리고 그 말처럼 리는 평생 동안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재능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빛날 때 더욱 아름답다. 린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삶의 희망과 사랑을 담은 선물이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다.